믿을 수 없는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 농업 선진국들이 300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10년간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한 사막 농업 프로젝트를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단숨에 성공시켜버린 겁니다. 사막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말에 전 세계 전문가들은 비웃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꿈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사우디 왕실은 한국에 천문학적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세자가 직접 나서서 한국 기술을 반드시 가져오라는 특명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무시했던 그들이 왜 지금은 한국에 매달리고 있을까요? 사막을 초록빛으로 바꾼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하메드 압둘라입니다. 사우디 농업기술청에서 15년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망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2024년 3월 리야드의 농업부 건물 20층 회의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농업청장님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나라는 석유는 넘치지만 식량은 단 한 톨도 지킬 수 없다. 회의실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저를 포함한 연구진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0년간 우리가 쏟아부은 돈이 무려 300억 달러였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제일 견디기 힘든 건 서구 전문가들의 조롱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농업 컨설턴트가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돈은 많아도 사막은 농업의 무덤이야. 사우디는 포기하는 게 나을 거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동료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한 거죠. 15년간 쌓아 올린 연구자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 끔찍했던 건 유럽 농업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아예 대놓고 웃었거든요. 마치 우리가 불가능한 꿈을 꾸는 어린아이라도 되는 양말이에요. 독일에서 온 기술자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사막에서 농업이라니. 차라리 달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게 낫겠군. 그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동료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저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 중 하나였기 때문에 더욱 참담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어요. 정말 한심했죠. 45살 중년 남자가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이 너무 초라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완전히 패배한 사람의 얼굴이더군요. 그런데 그때 청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모하메드, 한국도 전쟁 폐허 속에서 세계가 비웃던 나라였다는 걸 아나?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한국이 우리 사우디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청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굴욕을 딛고 일어선 자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서구 전문가들의 비웃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그들이 마지막에 던진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사우디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자연의 법칙까지 돈으로 바꿀 수는 없어.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우리를 무능한 부자 정도로 여기는 시선이 너무 명백했거든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요. 비록 지금은 모든 게 절망적이지만 언젠가는 이 굴욕을 씻어낼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 해답이 한국에서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말입니다. 그 굴욕의 회의 이후로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도 서구 전문가들의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하지만 더 끔찍한 건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10년간 겪은 실패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참담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미국 농업회사 아그리텍이었어요. 그들은 50억 달러를 받아가고는 사막 한복판에 거대한 온실 단지를 건설했죠. 처음 6개월은 괜찮았어요. 토마토와 오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 희망에 부풀었거든요. 하지만 여름이 오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더위 앞에서 그들의 기술은 속수무책이었어요. 냉각 시스템이 과부하로 멈춰버렸고 하루 만에 모든 작물이 말라 죽었죠. 아그리텍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며 황급히 철수했습니다. 사우디의 기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하다. 이런 조건에서는 농업이 불가능하다. 그들이 남긴 말이었어요.
50억 달러를 받아가고는 불가능하다니 정말 기가 막혔죠. 하지만 더 화가 났던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두 번째는 독일 기업 바이오팜이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교묘했어요. 70억 달러를 요구하며 최첨단 수경 재배 시설을 약속했죠. 저는 직접 독일까지 가서 그들의 시설을 견학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컴퓨터로 모든 걸 제어하고 로봇이 작물을 관리하더군요. 하지만 사우디에 설치된 시설은 달랐어요. 독일에서 가져온 장비들이 우리 기후에 맞지 않았거든요. 모래바람이 불면 정밀 센서들이 고장났고 염분이 섞인 공기 때문에 금속 부품들이 부식됐어요. 6개월 만에 전체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바이오팜 기술자들은 더욱 냉소적이었어요. 독일과 사우디는 환경이 다르다. 우리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길 바란 게 잘못이다. 정말 어이없었죠. 그럼 왜 처음에 가능하다고 했던 건가요? 하지만 계약서에는 환경 변수에 대한 면책 조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가장 치욕적이었던 건 이스라엘과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막 농업의 선진국이라고 자랑했거든요. 8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계약했어요. 이스라엘 기술진들은 처음부터 거만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시선이 노골적이었어요. 프로젝트 책임자인 아론 레비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사우디는 우리보다 못하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그는 6개월 만에 실패를 선언하고 떠나버렸어요. 염분 농도가 높은 지하수와 극한의 일교차를 견디지 못했다는 핑계였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들도 우리 사막의 혹독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실패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연구진들 사이에는 깊은 트라우마가 자리 잡았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씩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모하메드, 우리가 꿈꾸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 아닐까? 후배 연구원 파이살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서구의 첨단 기술도 이스라엘의 사막 농업 노하우도 우리 땅에서는 무력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청장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바로 그 불가능을 극복한 나라다.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빌런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곧 그 답을 직접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죠. 2024년 8월 농업청 회의실에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속된 실패 때문에 모든 연구원들이 의기소침해 있었거든요. 그때 청장님이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마지막 카드로 한국 스마트팜을 검토해보겠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당황했어요. 한국이라니 정말 뜻밖이었거든요. 선임 연구원 살만이 즉시 반발했습니다. 청장님, 한국은 농업 후진국 아닙니까? 미국과 독일도 실패했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삼성과 현대 정도였지 농업 기술로는 전혀 유명하지 않았으니까요. 연구원 압둘라지즈가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국토도 작고 인구도 적어요. 사막 농업 경험도 전혀 없고요. 차라리 호주나 네덜란드를 다시 접촉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도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동안 세계 최고라는 기술들이 모두 실패했는데 한국이 다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더구나 한국은 농업보다는 제조업으로 유명한 나라였잖아요. 하지만 청장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잘못 알고 있다. 한국은 자원 빈국의 한계를 과학으로 뒤집은 나라야. 그러면서 청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1960년대에는 우리보다도 가난한 나라였다는 것.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모든 걸 수입에 의존했다는 것. 하지만 6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한국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스마트팜 기술도 마찬가지야. 청장님이 보여주신 자료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수직 농장 기술,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물 관리 시스템,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환경 제어 기술들 말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 자국 내에서 구현한 성과들이었어요.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여름에는 습도가 90%를 넘나드는 극한 기후에서도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 기후와 우리 사막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영하 20도와 영상 50도가 같은 극한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살만의 말에 다른 연구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동감했거든요. 추위와 더위는 정반대의 문제인데 한국 기술이 우리 사막에서도 통할지 의문스러웠어요. 그런데 청장님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가 가장 큰 해답을 품을 수 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연구원들이 청장님을 바라봤죠. 그때 청장님의 표정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300억 달러를 날리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미국, 독일, 이스라엘까지 모두 실패했으니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내심 두려웠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죠? 이번에도 수십억 달러를 날리고 조롱만 당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특히 한국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의 기술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처럼 느껴졌어요. 청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행을 준비하라.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우리 사우디의 운명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실망하게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미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2024년 9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집합체였거든요.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승객들을 안내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본 풍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펼쳐진 스마트 시티들, 태양광 패널로 덮인 건물들, 그리고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된 도시 인프라 말이에요. 함께 온 동료 파이살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첨단화된 나라인 줄 몰랐거든요. 사막에서 평생 살아온 우리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농촌진흥청에서 우리를 맞이해준 분이 바로 이은석 연구원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우디의 사막을 초록빛으로 바꾸러 오셨군요. 첫 인사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다른 서구 전문가들처럼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당연히 가능한 일인 듯 자신 있게 말하더군요. 이은석 연구원이 우리를 안내한 첫 번째 장소는 수원에 있는 스마트팜 연구센터였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땅 위에서 자라는 작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 여러 층으로 쌓인 선반에서 상추, 토마토, 오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마치 식물 공장 같았어요. 이게 바로 수직 농장입니다. 같은 면적에서 기존 농업보다 100배 많은 작물을 생산할 수 있어요. 이은석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토양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싱싱한 채소들이 자랄 수 있는 건가요? 더 놀라운 건 환경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온도, 습도, 조명, 영양분까지 모든 게 컴퓨터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식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온도를 한번 보세요. 이은석 연구원이 가리킨 모니터에는 섭씨 24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바깥 기온이 30도가 넘었는데도 말이죠. 극한 환경에서도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우리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기술이 우리 사막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섭씨 50도의 더위도 이런 식으로 차단할 수 있을까요? 수경재배 시설을 보며 더욱 놀랐습니다. 물이 순환하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스템인데 물 사용량이 기존 농업의 10분의 1밖에 안 되더군요. 사막에서는 물이 가장 소중하죠. 이 시스템은 물을 거의 버리지 않아요. 계속 재활용하거든요. 이은석 연구원의 말에 동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우디에서는 물이 석유보다 귀하니까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센서들이 식물의 잎 색깔, 크기, 성장 속도를 측정해서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더군요. 사람이 24시간 지켜볼 필요가 없어요.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기계가 식물을 사람보다 더 잘 돌볼 수 있다니요. 하지만 눈앞에 싱싱한 채소들이 그 증거였어요. 연구센터를 둘러본 후
이은석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과학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생존을 위해 이런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한국도 우리처럼 절박했구나.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구나. 하루 종일 여러 시설을 둘러보고 나니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죠. 파이살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모하메드, 이거 정말 대단한데? 우리 사막에서도 될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도전 정신이 만든 혁신. 자원 없는 나라의 생존 지혜가 바로 우리가 찾던 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도 초록빛 사막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2024년 10월, 드디어 사우디 외곽 50km 지점에 첫 시범 스마트팜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완전한 사막 한복판이었어요. 모래만 끝없이 펼쳐진 그곳에서 기적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죠.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이은석 연구원을 포함해서 모두 5명이 왔는데 사막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흥미롭다는 표정이었어요. 생각보다 조건이 좋네요. 평지라서 건설하기 편할 거예요. 이은석 연구원의 말에 저는 어이없었어요. 사막이 조건이 좋다니요. 그동안 서구 전문가들은 사막만 보고도 고개를 젓던데 말이에요. 건설 첫날부터 한국 기술진들의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 전문가들은 항상 기존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억지로 맞추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 팀은 우리 사막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더군요. 김태우 엔지니어가 온도계와 습도계를 들고 하루 종일 측정했어요. 낮 최고 온도 52도, 밤 최저 온도 18도, 일교차가 34도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예상 범위 아닙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52도를 보고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처음 봤거든요.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45도만 돼도 포기했었는데 말이에요. 기초공사가 시작되자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팀은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니었어요. 지하 3m까지 파서 차열층을 만들고 이중 단열벽을 설치했거든요.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건물 자체가 거대한 보온병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박민수 설계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어요. 이런 디테일한 접근은 이전에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이나 독일 회사들은 그냥 기존 설계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한국팀은 우리 환경에 완전히 특화된 설계를 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에어컨이 아니라 지하수를 활용한 자연, 냉각과 태양광을 이용한 흡수식 냉각을 결합한 복합 시스템이었어요. 사막의 강렬한 태양을 오히려 냉각에 활용하는 겁니다. 역발상이죠. 이은석 연구원의 말에 저는 무릎을 쳤어요. 정말 창의적인 발상이었거든요. 사막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다니요. 한 달간의 건설 과정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일하는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특히 더운 낮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작업하더군요. 우리 한국에서는 안 되는 건 없다고 배웠어요. 김태우 엔지니어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 그들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11월 말 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은색으로 빛나는 거대한 건물이 서 있었어요. 외부는 특수 반사 소재로 덮여 있어서 태양열을 90% 이상 반사했죠. 내부로 들어가자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바깥은 50도가 넘었는데 안은 시원했어요. 3층 높이의 수직 농장이 설치되어 있고 각 층마다 LED 조명이 태양빛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어요. 이제 작물을 심어봅시다. 이은석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진짜 테스트가 시작되는 거였죠. 첫 번째로 토마토 모종을 심었습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는 모종들이 이 혹독한 사막에서 자랄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2주 후에 첫 번째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들의 자신감이 놀라웠어요. 사막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시설 가동 첫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온도 제어, 습도 조절, 영양분 공급까지 모든 게 자동으로 이뤄졌어요. 그날 밤 저는 시설 안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정말 신기했거든요. 바깥은 사막의 차가운 밤이었는데 안은 봄날 같았어요.
한국 기술과 사우디 자본의 운명적 결합이네요. 동료 파이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이건 기적 같은 만남이었어요. 사막의 미래를 작은 나라가 열어주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과연 사막에서 농작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시설 가동 2주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마토 모종들이 눈에 띄게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새싹들이 하루하루 커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2월 중순 사막의 때 이른 혹독한 더위가 찾아왔거든요. 기상청에서는 이상 기후라고 발표했지만 낮 기온이 연일 55도를 넘나들었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잘 버텨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6시에 받은 긴급 전화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모하메드, 큰일 났어요. 태양광 패널이 과열되고 있어요. 파이살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잠이 확 깼어요. 급하게 시설로 향했는데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건물 옥상에 설치된 거대한 태양광 패널들이 달궈진 철판처럼 뜨거워져 있었어요. 온도계로 재보니 패널 표면이 무려 85도까지 올라가 있더군요. 더 큰 문제는 이 열기가 건물 내부로 전달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단열이 잘 되어 있어도 이 정도 열기는 막을 수 없었거든요. 내부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냉각 시스템이 과부하로 멈출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온 김태우 엔지니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만만하던 그도 이런 극한 상황은 예상 못했던 거죠. 오전 10시가 되자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내부 온도가 28도까지 올라갔어요. 토마토는 25도 이상에서는 제대로 자랄 수 없거든요. 이런 작물들이 시들기 시작했어요. 농장관리사 알리의 다급한 외침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몇몇 토마토 잎들이 누렇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또다시 절망에 빠졌어요. 이번에도 실패하는 건가요? 한국 기술도 결국 우리 사막의 혹독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건가요? 하지만 이은석 연구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직 포기하기 이르죠. 한국인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이에요. 그는 즉시 한국 본사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밤새워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죠. 첫 번째 해결책은 차열막 설치였습니다. 태양광 패널 위에 특수 반사 소재로 만든 차양막을 설치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냉각수 시스템을 보강해야 해요. 김태우 엔지니어가 제안한 건 패널 뒷면에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시스템이었어요. 뜨거워진 패널을 직접 식히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어요. 낮 시간 동안 작업할 수 없으니까 밤에만 작업해야 했거든요. 그것도 새벽 5시 전에 끝내야 했어요. 그날 밤부터 한국 기술진들과 우리 사우디 직원들이 함께 밤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모두가 구슬땀을 흘리며 일했어요. 이은석 연구원은 50살이 넘은 나이에도 직접 지붕에 올라가서 용접 작업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했어요. 정말 한국인들의 집념은 대단했거든요. 위기는 곧 기회의 시작이에요. 이번 일로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밤새 작업하면서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죠. 3일간의 밤샘 작업 끝에 드디어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패널 위에는 자동으로 펼쳐지는 차열막이, 뒷면에는 순환식 냉각 시스템이 설치되었어요. 다음 날 낮 기온이 다시 55도까지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패널 온도가 60도 이하로 유지되었고 내부 온도도 24도에서 안정적으로 머물렀어요. 성공했어요. 김태우 엔지니어의 환호성에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시들었던 토마토들도 하루 만에 다시 싱싱해졌어요. 한국 기술의 저력을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이은석 연구원에게 말했어요. 한국인의 집념 정말 대단해요. 밤새워 해결책을 찾다니.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안 되는 건 없다고요. 태양의 역습을 이겨낸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 기술이야말로 우리 사막을 초록빛으로 바꿀 수 있는 진짜 희망이라는 걸 말이에요. 2025년 1월 중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초대형 모래폭풍 경보였어요.
풍속 시속 80km의 모래 농도까지 최고 수준이라고 했거든요. 이번 폭풍은 지난 10년 중 최강이 될 거예요. 기상청 직원의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동안 모래 폭풍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설들이 파괴됐는지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과 독일 회사들도 결국 모래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했었으니까요. 이은석 연구원에게 상황을 알렸을 때 그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드디어 진짜 시험이 오는군요. 이걸 견뎌내면 우리 기술이 완전히 증명되는 거예요. 정말 두려움보다는 도전의식이 더 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앞섰죠. 혹시 이번에도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폭풍 하루 전 한국 기술진들이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특수 필터 시스템부터 이중 외벽까지 모든 방어 시설을 재점검했어요. 모래가 들어올 수 있는 틈새를 완전히 차단해야 해요. 김태우 엔지니어가 현미경으로 벽면의 이음새까지 점검하더군요. 정말 세심한 준비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공기 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팀이 개발한 다단계 필터링 시스템은 0.1미크론 크기의 미세 모래까지 걸러낼 수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나 독일 기술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박민수 설계사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도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1월 18일 새벽 3시 모래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만 들렸는데 점점 천둥처럼 요란해졌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완전히 황갈색으로 변해 있었죠. 오전 7시경에는 시야가 10m도 안 될 정도로 악화됐어요. 모래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몰려오는 모습이 정말 무서웠거든요. 시설 내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바깥의 모래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마치 괴물이 건물을 흔들어대는 것 같았죠. 외벽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모니터를 지켜보던 알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외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설계 기준의 80%까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건물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요? 이전에 독일 회사 시설이 모래 폭풍으로 완전히 파괴됐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은석 연구원은 차분했습니다. 설계할 때 이런 상황까지 고려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오가 되자 폭풍이 절정에 달했어요. 풍속이 시속 90km를 넘어서고 건물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저는 정말 죽을 줄 알았어요. 더 무서운 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태양광 패널이 모래에 완전히 덮여서 발전량이 현저히 떨어졌거든요. 비상발전기로 전환합니다. 김태우 엔지니어가 재빨리 대응했어요. 하지만 비상발전기도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특수 필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바깥은 모래 지옥이었는데 시설 내부 공기는 깨끗했어요. 공기질 수치가 정상 범위네요.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환경 측정 담당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안도했어요. 정말 한국 기술의 위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오후 3시, 폭풍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6시간 동안 지속된 지옥 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죠. 저녁 7시, 완전히 폭풍이 지나갔어요. 바깥으로 나가보니 온 세상이 모래에 묻혀 있었어요. 주변 건물들은 모래에 반쯤 파묻혀 있었고 도로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우리 시설은 달랐어요. 건물 외벽에 모래가 쌓이긴 했지만 구조적으로는 멀쩡했거든요. 내부를 확인해 봅시다. 이은석 연구원과 함께 시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토마토들이 그대로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파이살이 감격해서 소리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사막조차 굴복시킨 한국 기술의 위력을 똑똑히 봤거든요. 그날 저녁 사우디 왕실에서 긴급 방문이 있었어요. 왕자님이 직접 시설을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건 사우디의 새로운 미래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모래 폭풍의 심판을 이겨낸 그날,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거였죠. 2025년 3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첫 수확의 날이었거든요. 사막 한복판에서 자란 토마토를 직접 따는 순간 말이에요. 아침 일찍 시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빨갛게 익은 토마토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거든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죠. 모하메드, 직접 따보세요. 이은석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토마토를 땄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정말 무겁고 단단했거든요. 그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달콤하고 신선했어요. 시중에서 파는 수입 토마토보다 훨씬 맛있었죠. 이게 정말 우리 사막에서 자란 거예요? 동료 파이살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니까요. 상추도 놀라웠어요. 잎이 두껍고 싱싱했어요. 한국에서 먹어본 것과 똑같은 품질이었거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수확량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1000제곱미터 시설에서 한 달에 2톤의 채소를 생산할 수 있었어요. 기존 노지 농업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양이었죠. 첫 수확 소식이 알려지자 사우디 전체가 들썩였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특집 방송을 내보냈고 SNS에는 사막 토마토 사진이 넘쳐났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리야드 시내 시장에서 우리가 기른 토마토를 팔았는데 하루 만에 완판됐거든요. 정말 우리 땅에서 자란 거예요? 너무 달아요. 한 주부분이 감격해하며 말씀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4월에는 더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건설을 공식 발표한 거예요. 리야드 주변에 1000헥타르 규모의 거대한 농업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었죠. 10년 내에 식량 자급률 50%를 달성하겠다. 농업부 장관의 발표에 전 국민이 환호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석유에만 의존하던 우리가 농업 강국으로 변신한다니요. 더 놀라운 건 인접국들의 반응이었어요. UAE, 쿠웨이트, 카타르에서 잇따라 한국 기술 도입을 요청했거든요. 사막 농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중동 최대 신문인 알아랍의 헤드라인이었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5월에는 제가 직접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농촌진흥청에서 성공 사례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서울에서 만난 한국 농업 관계자들은 우리 성공을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어요. 사우디의 성공이 곧 우리의 자랑이에요. 농촌진흥청장의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정신,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함께 꿈을 이뤄가는 동반자 정신이었죠.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8월 현재 우리 시범 농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어요. 매일 신선한 채소들이 수확되고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죠. 무엇보다 기쁜 건 젊은 사우디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공과 대학에서는 스마트팜 전공이 신설됐고 여성 연구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농업이 이렇게 첨단 산업인 줄 몰랐어요. 한 여성 연구원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정말 농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건 단순한 농업 혁신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전환점이었어요. 석유왕국 사우디가 한국 기술을 따른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하지만 현실이 되었어요. 작은 나라의 지혜가 거대한 사막을 정복한 거예요. 15년 전 굴욕의 회의실에서 절망했던 제가 지금은 사막을 초록빛으로 바꾸는 일의 선두에 서 있어요. 정말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니요. 앞으로 10년 후 우리 사우디는 중동 최대의 농업 강국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사막에서 자란 토마토로 아침을 시작해요. 그때마다 기적 같은 이 현실에 감사하며 말이죠.